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편에 이어서 헌문 20조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춘추 시대의 공자가 살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용을 어느 정도 거기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보면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알고 보면은 참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하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문이라는 게 왜 어렵냐? 한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일본어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를 알아야 되고, 문화를 알아야지 글 뒤에 숨겨져 있는 배경을 알 수가 있죠. 영미문화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어 문화를 하면 라틴어 기본적인 어원이 라틴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연히 그리스 신화라든가 또는 심지어 기독교 문화까지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 어원이라든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자를 배운다 또는 어떤 문학을 배운다, 철학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역사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공자가 위나라 영공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아이고 이러지. 맨날 하면서도 이렇게 여기서 위나라 제후의 이름이죠. 시호죠, 일종의. 자, 시호의 영자가,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영자가 들어가면은 아주 무도한 임금이에요. 무도한 사람. 이럴 때 이 영자를 쓴다는 거. 그러니까 위나라 영공이 무도함을 말했다. 여기서 무도라고 하는 건 뭐죠? 정치가 아주 그냥 무도하니까, 순리대로 안 하고, 일반 뭐라 그럴까, 보통 타당한 어떠한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말할 수가 없죠. 문란해지고 그랬죠. 그랬는데, 강자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와 같은데, 어찌해서,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어찌해서 나라를 잃지 아니했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상은 실이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다. 임금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다. 어찌해서 임금의 자리를 잃지 아니했습니까? 이렇게 이 해자가 어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왜 어찌냐, 어찌란 말로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의심을 품을 수가 있죠. 의문사죠, 의문. 이렇게 헤이 불쌍인데 이렇게 글을 보면은 어찌라고 해석해야지만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찌라는 뜻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물음표가 될 수가 있죠. 공자가 가로되 중수건은 빈객을 잘 대접하고 축타는 종묘의 일을 잘 다스리고 왕송가는 군사의 어떠한 군부 조직을 잘 통제를 하니 무릇 이와 같으니 어찌 임금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학에서 경물치지 배웠죠. 경물치지에서 경물치지. 공자는 벌써 딱 어느 나라에 대해서 딱 가면은 통찰력이 벌써 보통 사람들하고 분명하게 남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그냥 나온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일종의 경물이에요, 경물. 중수고는 공문자다. 삼위는 위나라 신하니 비록 반드시 어질지는 않지만 여기 미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반드시 어질지는 않지만 재능에 가히 쓸만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그 CEO라든가 국가나 어떠한 단체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직원들이 또는 밑에 있는 부하들이 다 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으면은 비록 어질지 않은 면이 있다 하더라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영공이 씀에 각각 그 재능을 다 합당하게 얻었다. 예. 그러니까 나라가 안 망하는 거죠. 임금도 쫓겨나가지가 않고. 윤씨가 그런데 위나라 영공이 무도한 것은 마땅히 실각해야 되는지만 능히 이 세 사람을 써서 오히려 좋게 나라를 보존하니 하물며 유도지 임금이 하물며 도가 있는 그러니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군이 능히 천하의 현과 재를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랴. 그러면 말할 나위도 없다는 거죠. 여기도 현재를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은 마음으로서 얘기했다고 그러면은 이 재능,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다스리는데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착하다고 다스려지질 않아요. 재능도 있어야 돼요. 예. 시에 가로되 무경유인이면 사방기훈지라 하니라. 자, 이런 것도 여러분, 무경유인이 이 경이라고 하는 건 다투다, 경쟁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툼이 없는 사람이면 사방이 그 사람을 본받는다 했다. 이러면 말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글자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툴 수 없는 사람이라, 그 사람과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사람이라야 사방이 그를 본받는다 하니라. 이렇게 비교불급인 사람들, 예,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시를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은, 예, 시는, 예,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나 뭐 저도 물론 또 마찬가지로 뭐 예전에 저도 뭐 시를 공부한 지 한 30년도 뭐 거의 30년도 넘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참 정말 멋지고 여러분 나중에 멋진 내용도 참 많습니다. 예. 시가 단순히 음풍농월 뭐 이렇게 풍경이나 저거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 공자가 말하기를 기언지 그 말함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을 함에 어렵다. 예. 말을 하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일을 실천하는 데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말을 너무 쉽게 하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결국은 뭐죠? 책임이 따라야 되잖아요. 책임을 지지 않을 때는 무슨 말인들 부끄러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친구라든가 이런 경우 말을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은 왜 말을 조심하겠습니까? 자기가 한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건 왜 그러겠어요? 사실은 자기가 그 말을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실천을 통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지지 못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크게 말을 해놓고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겠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다. 예. 주자가 이건 해석 잘했죠. 스스로 자기가 그 말에 대해서 능히 실천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헤아리지 아니한 것이니 그 말을 실천하고자 하나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어렵죠, 여러분. 예. 친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예전에 한번 저도 빈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금강불개라는 말이 있었죠. 금강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글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올린다 그랬는데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굉장히 실수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한테 올리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은 금강불개, 금강이라고 하는 거는 금강 반야 바람이래서, 예, 금강, 아이고, 강자도 제가
잊어버렸네. 쓰는 거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예. 금강 잘 써지지도. 금강 반야바람이래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 금강이 그 다이아몬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옛날에는 이거를 철로도 해석을 했어요. 예. 철. 그러니까 금강은 무너지지 않는다 소리예요. 예. 그런데 그 금강경의 그 주석을 보면은 금강은 능히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끊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번뇌를 깨트려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금강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그 주석에는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은 금강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맞지만 그래서 금강이 능히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만 금강도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게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외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의해 가지고서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번뇌죠, 번뇌. 자, 우리가 어떠한 강철,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강철 같은 경우, 자, 불에 의하면은 고온에 의하면은 강철도 녹아버리죠. 그죠? 그러나 그 녹은 강철은 다시 재생해서 쓸 수가 있죠. 그런데 강철의 제일 무서운 점은 뭐죠? 강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외부의 풍화가 아니에요. 자체에 의해서 부식이 되는 거예요. 이 부식된 철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글을 쓸까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 이걸 한의학에 빗대가지고 쓰려고 했던 건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정신에 있어서 부식되는 게 나태도 있어요. 게으름, 나태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번뇌가 망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우리의 정신을 왜곡시키는 게 뭐냐면은 잘못된 용어예요. 잘못된 용어. 문자, 개념 이런 것들. 우리 한의학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요해요. 평생 동안 공부를 했는데 뭐가 뭔지도 막 심하게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도 들고 저를 막 욕할 수도 있고 건방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속된 말 한번 쓰겠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 못해요. 몰라요. 아예 인식 자체가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하지? 중경술 독법에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왜 자꾸만 저런 얘기를 하지? 몰라요. 미몽 속에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한의사 여러분들 가운데 일반 분들이랑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평생 동안 나름대로 공부하고 뭔가가 있을 거다. 그러나 그 들어가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누차 한태지의 글을 통해서도 얘기했죠. 천리말을 적할 때 책지 불이기도 책지 불이기도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기자가 중요해. 그 도로서 책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책하되 그 도로서 하지 않으면 아무리 평생 동안 공부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돼요.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문자. 올바른 문자. 이게 바로 정문이죠. 이게 여러분들은 실사가 뭐고 허사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도 공부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동양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과 환상. 그래서 동양 철학하는 사람들 중에
뭐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 미친놈들 많아요. 제정신도 아닌 무지하게 많아요. 예. 그냥 참 답답할 노릇이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말하고 나서 내가 조금 경솔했구나. 뭐 저도 조금 많이 경솔한 편이에요. 제 성격상 많이 경솔한데 그때 내가 어차피 그런 거를 또 쓴다는 거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그만뒀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우리 한의사들이 또는 동양학문 공부하는 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여러분 미몽 속에 솔직히 얘기해서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몽. 예. 우리 한의학이나 동양 철학을 신비주의로 생각한다든가 뭔가가 있을 거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공자 이런 맹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우리 스스로가 착각과 환상,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그 한의학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바로 어느 정도 예과 때 바로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깨달았어요. 예.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완전히 제가 어느 정도 미로 속에 빠졌다는 걸 아는데 거기서 벗어났는데 한 30대 중반에 건방지게 알았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그 말이라고 하는 거 저도 어떨 때는 경솔하게 얘기를 하는데 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성자가 자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임금을 죽였어요. 시라고 하는 건 아랫사람 윗사람을 죽인 거죠. 진성자가 강공을 죽였다. 성자는 제나라 대군이 명은 환이요 강공은 제나라 인군이니 이름은 임이다. 일이 춘추 애공 14년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춘추를 봤을 때 춘추 애공 14년을 보면은 이 말이 딱 나와. 이 사건이 벌어져요. 이것도 몇 번 제가 얘기했었죠. 진성자가 도량령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정부에서 쓰는 도량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그 백성들한테 쌀을 빌려줄 때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도량보다 더 후하게 쳐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받을 때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보다 아주 조금 뭐랄까 조금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진성자를 좋아하죠. 그때 이미 강공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임금을 막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말해서 밑밥을 까는 거예요. 내가 임금을 죽이더라도 백성이 들고 일어나지 않게끔 여론몰이를 하고 일반 사람들한테 포퓰리즘으로 해서 인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설령 이 강공이 죽을 만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예전 사람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게. 그러나 맹자는 임금을 내쫓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역성혁명을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공자 때만 해도 이런 게 없었어요. 역성혁명이라는 거를. 근데 맹자 때는 이미 전국 시대가 들어서고 막 난리가 났기 때문에 맹자는 역성혁명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 후세의 임금들이 맹자를 좋아하겠습니까? 한나라 무제인가 한나라 때 그 임금이 맹자 책의 역성혁명 나오는 걸 보고 그냥 집어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공자가 목욕을 하고 조정에 나가가지고 애공한테 노나라 임금이죠. 옆에서 제나라에서 난리가 났으니까 애공한테 고하여 그러되 진앙이라는 놈이 그 임금을 죽였으니 청컨대 토벌하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공자가. 이때 당시 공자가 치사 건호라. 요거 치사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치사가 뭔가. 이거는 나이가 굉장히 연로해가지고 벼슬에서 물러난 것을 치사라고 그래요. 보통 나이가 70이 되면은 치사를 해요. 그냥 은퇴를 해요. 옛날에 뭐 공자가 72, 3살까지 사셨으니까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그때 평균 나이가 40을 못 넘겼을 때예요, 여러분. 목욕, 재계에서 인군한테 고한 것은
중기사의 불가모야. 그 일을 중차대하게 여겨서 감히 소홀하게 여길 수가 없는 거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니 왜 남의 위이웃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왜 그걸 가지고 참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후세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이 소위 말해서 봉건 제후 시대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하가 임금을 죽인 것은 인륜의 대변이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막 자식이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러면은 먼저 그냥 그 자식을 누구든지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성자를. 천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인인 사람 누구나 득이 주지용. 요거는 얻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옛날 사람의 이렇게 글 쓰는 방식이에요. 일종의 이거는 그냥 그 의미 없는 조사예요. 옛날 사람은 실오공, 얻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누구든지 인이 이렇게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진성자를 얻어서 죽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하물며 인국 있어서랴. 이웃나라니까. 고로 공자가 이미 그 노함을 노했기 때문에 치사했던 거죠. 그러나 오히려 그 애공한테 토벌할 것을 청한 것이다. 공의가 이르되 삼자한테 가서 얘기해라. 참, 애공이 이것을 통해서 실권이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권됐다는 거, 권력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삼자는 누군가? 삼자는 삼간이 이게 그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그 개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정치가 삼가에 있었으니 애공이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그것을 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로 공자로 하여금 고하게 했다. 공자가 하루되 제가 대부의 뒤를 따랐기 때문에 그 전에 벼슬살이 했기 때문에 있어요. 감히 임금님에게 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직분상 어쩔 수 없이 저는 고한 겁니다. 군이 가로되 삼자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공자가 나와서 스스로 말함이 이와 같다. 아마도 요거는 이제 추측이죠. 시군지죠. 임금을 시해한 도적놈은 법에 마땅히 토벌을 할 바나 대부가 모국하니 의에 마땅히 고해할 것을 임금이 오히려 스스로 삼자한테 명하여 그 나로 하여금 고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삼자한테 가서 고한데 삼자가 뭐라면 그거 못한다. 딱 잘라버린 거예요. 공자가 이르되 내가 대부의 그 뒤를 따랐기 때문에 불간불 고한 거다. 군명으로서 임금의 명으로서 가서 그 삼자들한테 고한 거죠. 개손시, 맹손시, 중손시, 그러니까 개손시, 중손시, 맹손시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삼가자도 그 할아버지들은 하나예요. 한 뿌리에서 밑에 그 집안이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자들도 알고 보면은 그 노나라 애공하고 먼 친척에 해당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 위에 그 할아버지들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내려가면서 권력을 쥐는 거죠. 노나라의 강신으로서 이렇게 표현한 것도 의미 있는 거죠. 신하가 강하다고 하는 건 좋은 뜻이 아니에요. 강신에서 본래 무군의 마음이 있어서 실로 진시와 성세가 서로 비슷하다. 이 삼자들도 마음에 묵은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제나라 진시와 그 소리나 성세가 서로 엇비슷했다 이런 소리예요. 고로 적이모이 그 도모하고 공자가 말하는 그 도모를 물리치고
부자가 다시 이것으로 응하시니 그 소위 경계에 삼고자 한 것이 심하다, 깊다. 정자가 이르되 자시가 공자의 말을 기록하여 말하기를 했었죠.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춘추자전을 말하는 거예요. 춘추자전에서 공자의 말을 이렇게 기록해서 말할게. 지난 시기군에 딱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우리가 글을 보면 이거를 딱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진환이 그 임금을 죽였다. 그 역사에 남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은 못할 짓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한 개인으로서, 공자가 천자도 아니고 한 국가의 어떠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개 평민이 이런 식의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공자가 마치 임금처럼, 천자처럼 글을 썼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공자의 말을 기록하여 그러되 제 나라 진환이라는 놈이 임금을 죽임에 거기에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 반이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반이다. 노나라 무리로서 제 나라의 반을 더하면 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히 이길 만하다고 하니, 이런 말이 있어요. 춘추자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자는 경자가 무서운 거니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은 공자의 말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의리상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단안이에요. 단안. 끊어서 판단하는 거. 단안. 공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공자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서라든가 한의학 서적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그 가까이 있는 그 이재마의 사상의학이라든가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이라 읽어보고 이것은 올바른 글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 이유는 뭐죠? 이치에 명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명리. 정자가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치에 밝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치에. 공자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만약 이 말 같다면 이것은 힘으로써 하는 것이지 의로서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자의 뜻과 같은 것은 반드시 장차 그 죄를 정명으로서 다스려가지고 위로 천자에게 구하고 옆으로는 방백, 제후들한테 구해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국가와 더불어서, 노나라와 더불어서 토벌하는 것이니, 소위 제 나라를 이기는 것에 이르러서는 공자의 여사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것을 토벌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정말로 진환공을 죽일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사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니 어찌 노나라 사람들의 중과를 계산하겠는가. 이때를 당해서 천하의 난이 극해졌다. 이로 인하여 좋게 바로잡으면 주나라 시를 가히 다시 부흥할 수 있을진저, 이렇게 그러니까 주나라 왕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여기서는 노나라의 임금과 신하들이 마침내 따르지 아니하니 가승석제야. 가히 그 애석함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이것도 조금 말이 애매한데. 가승석제야. 호시가 이르되 춘추지법에 시군지 적은 임금을 시해한 도적놈은 사람이 얻어서 토벌할 수가 있으니 공자가 이것을 거론한 것은 선발후문이 가하다. 선발후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먼저 요즘 말라고 그
일을 처리하고 급한 일을 당했을 때 먼저 일을 처리하고 일을 바라고 뒤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전방에서 북한이 막 총 쏘고 막 대포 쏘고 그러면은 어느 정부 시대 때는 민수민은 가만히 있다가 그거를 대통령 특보한테 얘기를 하고 또 특보는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재가를 얻은 다음에 쏴라 쏘지 말라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는. 예. 먼저 처단을 하고 나중에 그 죄를 성토한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저도 뭐 해석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뭉그려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한문의 특성이 조금 그래요. 예. 자로가 그 인군을 섬기는 것을 물은데 공자가 대뜸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 것이요. 범하라. 이 범하라는 게 뭐냐? 법을 어기라 이런 게 아니라 임금이 잘못했을 때 죽기를 무릅쓰고 얼굴을 붉히고 충언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범이라고 하는 것은 범한 간장이다. 얼굴을 예를 들어서 막 성낸 것처럼 막 해가지고 막 대들듯이 간쟁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예. 속이지 말고. 왜냐하면 자로가 약간 속일 수 있는 기질도 있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안현이 이렇게 물었다면 안현한테 이런 식으로 대답을 안 했죠. 예. 범식을 하되 범은 자로가 어려운 바가 아니다. 이것은 예. 오히려 속이지 불기로서 어려운 거다. 예. 고로 공자가 먼저 물기로서 먼저 하고 범하는 것을 뒤로 삼았다. 예.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충 딱 보면은 이제 통밥 하면서 여러분 그냥 자꾸만 틀리더라도 그냥 대충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느낌. 자꾸만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덤벼들지 마세요. 그거는 누구든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은 대충 하다 보면은 글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은 이런 뜻이겠구나 라고 느낌으로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은 해석하는 힘이 생겨요. 공자가 말해 군자는 상달하고 소인은 하달이니라. 군자는 순리고로 날로 날마다 고명에 나아가고 소인은 인욕을 따르는 거로 날로 그 오화라고 하는 더럽고 낮은 것을 추구한다. 근데 이것도 너무 군자와 소인을 구분한 다음에 얘기를 했는데 뭐 요즘 시대에 상달을 위해서 노력하면 군자가 되고 하달 쪽으로 가면은 소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군자이기 때문에 상달하고 소인이기 때문에 하달하는 게 아니라 날로 고명한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군자의 기질이 있는 거고 날로 지저분하고 아래쪽으로 탐구하는 사람들은 소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군자가 되었다, 소인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옛날에 학자는 나를 위하더니 오늘 학자는 다른 사람을 위한다. 저는 처음에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게 나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옛날 오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요거는 선한 행위. 오늘날 하면은 약간 나쁜 것, 나쁜 것.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공자도 그랬고 중국 사람들의 특성상.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항상 높여요. 이 상고주의가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또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상고. 옛것을 높이는 이게 있어요. 옛날 사람은 어땠는데. 그 말에는 그런데 오늘날 사람은 뭐 어쩌더라. 오늘날 사람은 이런데 옛날 사람은 저랬다. 이런 식으로. 이 상고주의.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 자, 위기. 위기는 뭐냐면은 나를 위한다. 여러분 이기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기하고
이기주의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위기라고 하는 거. 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봉사를 하고 어떠한 좋은 자비를 베푼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고, 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대학에서도 구적이라 그랬잖아요. 구적이 나한테서 구한다. 위인이라는 것은 구적이 나한테서 구한다. 구적이 나한테서 구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서 구하는 거예요. 정작을 할 때 위기는 나한테서 얻기를 바라는 것이요, 위기는 다른 사람한테 그 자기의 지식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거. 정자가로되 근데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한테 잘난 척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래야지 발전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군자 소위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자가로되 옛날의 학자는 위기하여 마침내 성물에 이르른다. 여러분, 물이라고 그랬을 때 이걸 뭐 그냥 사물로 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인물, 물을 이룬다, 이런 소리예요. 오늘날 학자는 사람들, 겉으로 사람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마침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림에 이르니 우한. 내가 살펴보건대 성현의 그 학문을 논함에 있어서 그 용심의 득실지제, 용심과 마음 씀씀이에 있어서 얻고 잃어버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설이 많지만 이처럼 절실하고 요약된 말은 있지 않다. 위기와 위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간결하면서 요약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에 통해서 명변이 일성자면 요거 밝게 구별을 해서 날마다 살필 것 같으면 요거 다 관용적으로 쓰는 용어라 그랬죠. 중용어가 다 나와요. 날로 살피면 일성하면 뭐가 생각나죠? 중재가 그랬잖아요. 일일 삼성오신이라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서호, 미칠 수가 있다. 그 쫓는 바에 불매함에, 어둡지 아니함에 기약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소리죠. 여러분, 불매라는 말 주자가 어디서 했죠? 대학 장구 처음에 할 때 명덕장에서 인지소득어천이 허령불매라고 그랬죠. 명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었다. 허령불매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자가 한 말은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허령불매도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